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애정과 훈육이 동반됐을 때 권위 있는 부모로서 바람직한 양육을 형성한다고 보는데 너무 친밀함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것만 유지되고 다른 거에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자연스럽게 권위가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부모님의 말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저희가 공부정서 1편, 2편을 찍으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핵심이다.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있고 또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라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아이가 사실은 너무나 잘 따라온다. 그리고 그것이 공부정서로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대화가 잘 통하는 부모가 되는 방법입니다. 오영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사실 어떤 부모든 대화가 잘 통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대화가 잘 통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 특히 이제 어떤 고민이든 털어놓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 근데 막상 이제 여쭤보면은 모든 고민을 우리 부모님한테 다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죠. 근데 나는 좀 아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고 하니까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 그리고 또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왠지 친구 하면은 모든 고민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친구에도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지 모든 친구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평상시에 좀 이렇게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친구, 그리고 놀 때만 좀 재미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항상 뭔가 얘기하면 나한테 지적질을 하는 친구,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진지하게 좀 들어주고 어느 정도의 본인의 해결책 같은 것도 함께 좀 찾아주는 친구. 어떤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할 땐 아무래도 맨 마지막 친구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화라는 거는 고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쩔 때는 또 재미있게 놀이할 친구를 원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거기에서 중요한 건 아이랑 대화를 계속 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보니까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친구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그냥 놀 때만 재밌는 친구, 친밀한 친구, 이런 친구의 이미지를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친근하게만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친구가 생겼을 때 중학교 때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친구랑 놀이하는 게 재밌나요? 엄마 아빠랑 놀이하는 게 재밌을까요? 아무리 친구 같은 부모여도 친구가 좋죠. 가족 같은 회사보다 가족이 좋은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너무 친밀하고 친구 같은 것만 되면은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을 나누거나 이런 역할에 대한 연습들과 거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안 쌓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다른 사람과의 고민을 상담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친밀하고 친구 같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만만한, 좀 허용적인, 좀 편안한. 왜냐하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애정과 훈육이 동반됐을 때 권위 있는 부모로서 바람직한 양육을 형성한다고 보는데 너무 친밀함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것만 유지되고 다른 거에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자연스럽게 권위가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부모님의 말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친구는 아니고 친구 같은 이니까 그리고 친구 안에서도 재미있는 친구, 진지한 친구, 여러 유형의 친구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친구 같은 부모인데 좀 편안하게 그리고 내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부모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친구 같은 친밀함은 있지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좋은 해결책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모 자식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으세요라고 했을 때 친구 같은 부모만 많이 나오는데 든든한 부모도 있죠. 편안한 부모도 있고 뭔가 어려울 때 길을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부모가 필요하기도 한 거죠. 그런 모든 역할들 중에서 너무 대화, 소통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친밀한 친구만
중요한 어떤 역할로 생각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오히려 더 나중에 정말 대화가 필요할 때 네. 대화가 안 될 수 있죠. 개그도 안 통하잖아요. 세대 차이가 있는 건데 네네. 아이가 크면은 너무 이제 친근감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는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정말 대화가 잘 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친밀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편안한 대화가 필요할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 훈육을 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할 텐데 네. 일단 훈육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정서 부분도 네. 공부도 뭐 단호한 훈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어쨌든 싫어하거나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하게끔 만드는 대화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힘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편안한 상태에서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의 대화가 필요한 건데 네.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일단 편안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해야 될 거리가 없을 때예요. 아이한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가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러면 아이가 부모님한테 대화를 걸어올 때 네. 그때 우리가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네. 우리가 적극적인 대화를 하려고 할 때는 네. 언제냐면 네. 내가 궁금할 때. 뭔가 궁금하거나 공부를 시켜야 되거나 네. 어떤 목적이 있을 네. 때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필요한데 그것이 말의 힘을 받아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아이가 말을 걸어올 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잘 들어주느냐. 네네. 예,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엄마 내가 이런 점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이거를 사실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어서 경청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라든지 뭔가 문제로 부모님이 네. 인식하고 네.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죠. 네.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바쁘고 이런데 네. 아이가 자꾸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네. 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흘려듣게 되는데 네. 부모님이 정말 내가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고 아이의 고민을 듣고 싶은 부모라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얘기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아이가 그대로 컸을 때 그게 친구 관계일 수 있고 진로일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은 내가 봤을 때 하찮은 거고 네.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네. 해서 그냥 넘겨버리면 아이 입장에선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목적이 있다면 부모님도 아이가 말을 걸어올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매번 그럴 순 없지만 네. 한번 돌아보는 거죠. 네. 내가 아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 몇 번이나 진지하게 이 아이의 말을 들어줬는가. 그리고 좀 진지하게 듣는 것처럼 아이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 효율적인 네네. 예, 스킬들이 있죠. 일단은 제가 네. 3단계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먼저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청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이가 얘기하는 거를 막 내가 진지하게 듣고 이거를 생각할 만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메시지로서 아이를 들어주는 게 특히 이 어린아이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굉장히 경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요? 눈높이가 맞죠. 맞아요. 네. 근데 보통 아이들이 왔을 때는 눈높이가 안 맞아요. 네, 이렇게 네. 내려보게 되잖아요. 네. 눈높이를 맞춰주는 네. 게 필요한데 아이가 다가오면은 그냥 일단 눈만 맞춰주는 것도 내가 너한테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아이가 엄마 오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어깨만 살짝 낮춰줘도 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고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냥 기다려주는 느낌.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자꾸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네. 그다음에 미소.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저한테 무슨 어저께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엄마 있잖아. 어제 유치원에서 케이크를 먹었는데 케이크가 초코 맛이었는데 맛있었어. 진짜? 스킨십이 들어가줘야 돼요. 네. 여기에서 스킨십을 한 다음에 엄마가 바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이가 했던 말을 누가 초코 케이크를 먹으려고 했는데 뭐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일단은 말한 거를 한 번 더 내가 들었다는 거를 확인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 좀 전환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 내용이 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면. 네. 근데 있잖아, 그럼 초코 케이크 먹고 싶은 거야? 엄마 이거 우리 설거지 하고 나서 우리 어떤 거 먹을지 한번 찾아볼까?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이한테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리액션을 해주는 거. 그럼 너무 지금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계속 네. 하잖아요. 네. 이거를 좀 의식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네. 헉, 진짜? 오, 좋았겠다. 그렇게 맛있었겠다. 하고, 그쵸.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네. 아무런 목적이 없이 아이들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괜히 엄마랑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랬을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뭔가 아이가 말 안 이어나가면 그냥 이렇게 해서 안아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말을 걸었을 때 수용받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그리고 좀 빨리 끊고 싶다. 네. 좀 그럴 때는, 오, 그랬어? 이러면서 스킨십 하면서, 진짜? 이 정도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그 대화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을 때 자꾸 이제 너무 관심이 없는 거를 몸으로 보여준다. 네. 그러다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막 눈을 맞추고, 그래서 어땠는데? 네. 너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아이가 말을 걸어올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타이밍을 아이한테 맞추는 거죠.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신뢰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필요로 할 때 네.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가 첫 번째입니다. 네.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눈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스킨십을 하면서 미소. 이 중에 3개만 장착을 해도 네, 꽤 훌륭합니다. 네네. 다른 생각 하셔도 돼요. 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이한테 그 느낌을 주니까 내 네. 얘기를 잘 듣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니까요. 네네. 그렇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할 때들이 있어요. 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친구가 어저께 나 짝꿍인데 내 옆에 앉기 싫다고 했는데 아, 나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 너무 짜증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겠어. 뭐라고 얘기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런 이렇게 것도 먼저 좋은데. 운을 띄운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벌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 너무 바로 해결로 갔잖아요. 네. 그 경청의 느낌을 주려면 네. 한 번 더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친구가 너한테 그때 그 말을 한 거야? 그 영어 시간에 뭐 친구가 옆에 앉았는데 짝꿍 하기 싫다고 누가 얘기한 건데? 한 다음에 네. 다시 재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3번째 단계인데 2번째 단계에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아이가 질문을 할 때 한번 그것을 정리해 준 다음에 재질문을 하는 거. 네. 이것도 내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별로 딱히 해결해 줄 방법이 네. 없고 네.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묻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지금 당장 결론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뭔가 말을 걸었을 때 내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미적지근하게 끝나면 저 친구랑 얘기해봤자 맨날 해결이 안 나. 그 자리에서 맴돌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결정을 좀 뒤로 미루는 거죠. 네. 해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또는 찾아볼까? 네. 어떻게 대화하는 게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좋은 방법 생각나면 엄마한테도 꼭 얘기해줘. 엄마도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또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결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깊게 이거에 대해서 더 대화를 이어나간 건 아니지만 충분히 아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들어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근데 지금 예시를 좀 약간 좀 무거운 주제로 친구가 짝꿍하기 싫대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엄마 나 아이스크림 집에 있어? 뭐 이런 거 없는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어떤 거 먹고 싶은데? 그래? 그거 먹고 싶어? 이렇게 하고 엄마 그럼 언제 사러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언제 사러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엄마가 설거지 끝나고 같이 한번 어떤 아이스크림 먹을지 찾아볼까? 할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어떤 말을 걸어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10번 중에 10번 다는 아니어도 됩니다. 네.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네. 내가 한 10번 아이가 질문을 한다면 몇 번 정도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지 평소에 얼만큼 네. 하나. 예. 그러면은 내가 한 2번 정도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 한 2번 정도 해볼까?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다르겠죠? 네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호작용에서 한 번 더 내가 좀 높여본다.
상호작용의 질을 그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작은 거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준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그때 그 친구, 네. 내 얘기를 잘 들어줬던 네. 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진짜 그게 그렇겠네요. 부모가. 네. 사춘기 가서 정말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앉아봐봐. 엄마한테 빨리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그 생활 속에 어렸을 적부터 그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떠오르고 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라는 게 3살 아이에게는 내 장난감이 없어진 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아이들이 울 때 그렇잖아요. 네. 너무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게 나중에 20대에 가서 연인하고 헤어졌을 때 상실감과 뭐 누가 더 크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상실감을 느끼거나 내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이야기 나눈 사람이 누구인가. 네네. 그리고 사소한 말이라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던 사람, 네네. 재미있어하고 네. 항상 즐거워해주던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아이들이 기대를 하겠죠. 긍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계속 반대로 내가 울거나 이럴 때 그냥 통제만 하고 안 들어주고 평상시에 얘기를 할 때 대충대충 들어주는 부모라면 당연히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네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그 어떤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냐라고 했을 때 나를 항상 지적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사실 아이를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도 훈육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걸 얘기하면 혼낼 것 같아. 나를 지적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네. 좀 아이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역할과 훈육의 역할을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걱정을 많이 하다 보고 잘 네. 컸으면 하다 보니까 좀 훈육 쪽으로 또 많이 치우치는 경우들도 네. 생기고 아무리 친구처럼 대화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네.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3가지를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이의 기질을 존중하는 건데 아이의 기질이 내가 좀 원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또는 내 모습을 닮아서 네. 싫을 때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을 부모님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관련된 상황이나 아이가 주제로 말을 걸어올 때 네. 자꾸 내가 너무 가르치는 쪽으로만 가지 않도록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실패한 것 같을 때 이렇게 하면 친구 계속 못 사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다 우리 나중에 뭐 공부도 너무 못하고 네. 실패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부모님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네. 자꾸 또 뭔가를 가르치려고 네.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럼 그때는 경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아까 마지막 단계가 뭐였죠? 다음에 한번 찾아볼까? 엄마랑 같이 뭐 생각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열린 결말을 두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당장 실패한 것 같고 이러면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해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또 어떻게 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가르쳐야 될 때도 있지만 들어줘야 될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듣는 상황에서도 이런 실패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자꾸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할 수 있으니 그걸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아이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대화를 하는데 계속 들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의도가 다르고 이런 게 느껴질 때 자꾸 그 생각을 부모님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네. 그런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따라요. 네. 근데 느껴지거든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님 생각 쪽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딱 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말하는 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정말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이 있고 아이가 경험해보는 게 필요하니까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느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자꾸 그 순간에 뭔가를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듣고 우리 마지막에 배운 게 뭐예요? 한번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공부정서 3편을 다뤄봤는데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이게 공부와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이와 부모가 서로 신뢰가 있고 또 부모 말에 권위가 있고 또 아이와 부모 관계가 친밀하다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이런 수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정서 1편하고 2편을 아직 다 못 보신 분은 저희 이 링크를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공부정서 1, 2, 3편이 아이와 가정에서 학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